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사입니다. 오늘은 토질및 기초기술사 제131회 2교시 서술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함에 있어서 제 설명이나 풀이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로에서 투아치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82회 기출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투 아치 터널이 있을 때 산악정이나 병렬 터널, 장비 운영이나 방배수 시스템, 시트나 집업 패턴 설계, 중앙 터널, 측벽부, 2차로 기준, 이런 부분의 3차로 기준, 본선 터널, 이런 부분의 문제와 터널의 변이, 응력 집중, 라이닝의 충력과 모멘트 계측에 대한 부분을 또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거동 특성이나 수치 해석, 플래그나 2D, 유덱에 대한 불연속체, 락서포트, 안반 등급이나 승리 경사 방향, 선행 후행 굴진, 안반 집어 반응 곡선이나 아칭 현상, 페이스 매핑, 토피고, 총폭이나 구조 해석, 본선 터널 굴착 순서 결정, 선행 터널의 응력 및 변이 집중을 고려한 쇼크리드 두께 증가 등이 중요한 키워드로 써주시고, 지중 변이 발생 범위 확인을 위해서 락볼트 길이 산정, 승리 조건을 고려한 선단부, 측벽부, 지보재 간격, 차등 적용 등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지보재량을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집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공 중에 계측을 실시하게 되고 구조물별 시공 시 계측의 필요성 및 계측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회 기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계측의 필요성 및 시스템 특징은 토리벽 안정, 주변 지반 및 구조물, 지하 배설물 정량적 수치 이용, 설계의 타당성 검토, 백 애널리시스, 역해석이죠. 섭하기 공사, 안정성 판단, 언덤피닝, 공법의 실시 여부 판단, 장래 침하량을 예측한다거나 법적 방어 자료,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조절, 민원 관계 개선, 기술 수준 향상, 향후 유사 공사 데이터 활용, 공사 중에 위험 사전 예측, 대책 수립, 고가이면서 매뉴얼을 설치해야 되고 0점 조정하는 부분과 결과의 유종적 활용, 계측기 개발, 전담자 운영, 파손 유의, 심화 관리, 전단 파괴 방지, 대책공 효과 확인 등이 중요한 키워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약 기반 자동화 시스템, BCS나 CDMA, RF, 통신 케이블을 무선으로 설치해서 장거리 계측이나 고출력,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있고요. 지중 무선 통신 시스템 특징으로 로드 추가 연결이 불필요하고 시공 장애가 없으며 케이블 연결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계측 관리 무식도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시고 종류에 대한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경사계, 지하 수위계, 토합계, 간극수압계, 응력계, 변형률계, 하중계, 구조물 경사계, 심하계, 진동, 소음 측정기, 그리고 구조물 주변으로 자동 계측, 교량에 있어서의 또 계측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시공 구조물별 시공 시 계측의 필요성과 계측 시스템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무용 빌딩을 짓고자 하는 현장의 집안은 다음 그림과 같고 가는 모래의 간극비는 0.7이고 점토의 함수비는 75%, 지하수위 위에 흙은 포화되어 있고요. 빌딩으로 인하여 점토층 중앙에 140kPa의 연직 응력 증가량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흙의 비중은 GS27, 2.7이죠. 2.7. 점토층의 압축 지수 CC는 0.3을 주었고요. 최압축 지수는 CR로 0.05를 주었습니다.
이때 1차 안밀 치마량을 구하라. 자, 물의 단위 중량은 10kN/세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점토층이 정규 안밀일 경우에 NC죠. Normal Consolidated Clay죠. 정규 안밀 점토. 자, 모래 같은 경우는 E가 간극비가 0.7이고 점토 함수비는 75%입니다. 필개 비중이 2.7로 주어졌고요. 점토의 압축지수 CC 0.3, CR은 0.05, 물 단위 중량은 10kN/세제곱미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치마량에 대한 부분은 이 로그 P 곡선이나 그러한 치마량이나 최적 변화계수나 그리고 간극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점토층의 과합밀이 OCR이 1.5일 경우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주셔야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눠 주시면 되겠는데요. PC 값이 P0 플러스 델타 P보다 클 때와 그리고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서 치마량을 구하는 그런 공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밀 치마량, 점토의 안밀 치마량은 이렇게 1 플러스 2제로 cc h 로그 p0 다시 플러스 p0 다시 플러스 델타 p로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하 수위가 있는 부분의 상부는 감마 세치로 나타내게 되겠고 3m 그리고 이 아래는 감마 서브의 수중 단위 중량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토에 대한 이 부분은 중앙값에까지의 P0 다시 유효 연직 하중을 응력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139.6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모래에 대한 부분은 GS를 2.7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으로 책정이 됐고요. 감마 서브에 대한 부분은 10을 뺀 물 단위 중량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10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점토층의 간극비를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치마량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포화에 대한 포화도와 그리고 함수비 그리고 흙 단위 중량 2.7을 넣었더니 2.025라는 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SC 값이 NC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 6cm 정도의 치마량을 보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델타 P는 140kPa이기 때문에 그 단위 kPa는 kN/제곱미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토층의 과합밀 상태 OCR은 P0- 즉 P0- 유효 상제 하중, 유효 상제 응력의 분의 선행안밀 하중 PC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1보다 클 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PC를 구하는 부분은 1.5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효 연직 하중을 곱해서 209.4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토층에 있어서는 감마 서브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츄레이트를 먼저 구하고 감마 W인 수중 단위 중량을 빼주게 되면 5.6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P0- 플러스 델타 P가 PC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 줬더니 약 그 치마량은 3.06cm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사질도 집안에 널말뚝을 설치하여 굴착점에서 배수 펌핑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공하고자 할 때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유선망을 이용한 파이핑의 안정성 검토가 되겠죠. 자, 파이핑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파이핑의 정의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소리벽에 모래지반, 사질지반 굴착 시 벽면의 수위가 높으면 굴착 저면에 상향의 침투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유효 응력이 커지게 되면
발생되는 보일링이 발전되어서 물통로가 생기면서 채굴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채널링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댐이나 제체에서 이렇게 유선이 집중되는 곳과 채굴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겠죠. 제체의 검토는 한계동수 구배와 수압파쇄나 기초지반 검토에는 침투압이나 테르자기 유선망 침투 해석 CPU 유지를 사용하고 크리프비나 한계 유속 방법을 사용하겠죠. 제체의 원인으로는 단면 부족이나 앞비탈면의 중심부에 기수벽이 없거나 필터층이 잘못 설계됐을 경우 누락됐거나 수압팟의 응력전이 부등침하죠. 다진 불량, 투수성의 큰 재료, 입도 불량, 지진에 의한 균열, 두더지에 의한 구멍 이런 부분도 제체의 누수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지반 원인은 어떻습니까? 투수층이 존재한다거나 파쇄되나 풍화대 기초 처리가 없거나 제체와 기초지반의 접촉이 불량한 그런 부분, 그라우팅, 간격이나 주입압 등이 불량한 그런 부분하고 누수에 의한 세굴, 기초 처리 불량, 밀착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최소 안전율은 1.5 이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보일링에 대한 검토, 유선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침투력과 상향 하중, 하향 하중이죠. 상부에 있는 하향 하중에 대한 부분이 안전율이 1.5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핑 발생 방지 대책입니다. 널말뚝이 시공되기 전 후에 대한 구분이고요. 시공 전은 근입 깊이를 연장시켜 준다거나 토리벽 배면 그라우팅을 해준다거나 시공 후에는 웰포인트나 딥웰이나 굴착점에 그라우팅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5번입니다. 표준관입 시험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죠. SPT에서 N값의 보정 방법 N60이죠. 60%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집안 정수를 추정 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N치에 대한 보정 방법 토지 및 기초기술사 121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의하고 N치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시추공 탄성파 탐사 방법의 종류하고 탄성파 토모그래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토지 및 기초기술사 196번을 참고해 주시고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와 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굴절파 탐사와 반사법 탐사로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적어주시고 그 시험의 원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 적어주시고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내용, 정확한 지층을 구분해주고 연약대를 파악해주고 동적 물성지에 대한 부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2교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